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20학년도 6월 모평 오답률 1위에 빛나는 또 경제, 미시, 거시 정책.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어떤 학생들은 아유 경제는 접자. 개뿔도 없어요. 똑같아요 결국. 이름만 좀 살짝 헷갈리다 뿐이지 결국 국어에서 묻고자 하는 바는 똑같다. 여러분들이 이 엄마 국어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문학이든 독서든 화작이든 결국 그냥 국어. 한국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것들을 지문이든 문학이든 찾아가지고 답하고 연결짓는 방식만 터득을 하면은 다 맞을 수 있다. 얘도 한번 가봅시다. 이거 시작부터 그냥 세게 치고 들어와.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금리를 활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킨다. 경기 과열되면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킨다. 금리, 물가 안정. 얘들 중간에 이것저것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경제학자가 아니야.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결과값만 확인하는 거야. 금리를 활용해서 물가를 안정하는데 과열됐을 때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킨대. 그리고 침체되면 반대래.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려가지고 물가를 오히려 올린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개별 금융회사를 통해 가지고 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미시경제, 미시정책. 단기적일 때와 달리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해서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출발. 이 말은 굳이 몰라도 돼. 자, 미시는 계속 아까 뭐 한다? 계속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 규제. 개별 금융회사 예방. 그래서 어떤 정책을 피하냐면 최저 자기 자본 규제. 이게 미시 정책. 어렵지 않지? 여러분 뭘 기억하면 돼? 전통 정책은 경기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안정된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미시 정책을 하는데 효율적 가설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어떤 정책? 개별 금융회사의 예방 성격. 구체적으로는 최저 자기 자본.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지. 자, 그렇게 전통 경제학에서는 생각을 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건 뭔 얘기냐면은 2008년 미국에서 큰 폭탄이 터졌지. 미국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여튼 이게 지구가 웃기는 게 미국이 잘못했거든. 미국이 되지도 않는 그 서브프라임 제목이 서브프라임 되게 좋아 보이는데 불량 채권이라는 얘기거든. 그 불량 채권을 가지고 막 돈 빌려주고 그거로 막 흥청망청 쓰다가 나라가 망했다고 미국이. 근데 미국이 망했는데 그거를 전 세계에 떠넘겼어. 그래서 2009년, 2010년 대한민국도 엄청 어려웠지. 하여튼 그 얘기예요. 자, 하여간 이런 문제가 발생해갖고 야 이거 미시 정책만으로 안 되겠는데 저금리 정책했더니 버블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가 너무 커져가지고 금융 불안이 일어나더라. 자, 원인이 두 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금융이 불안됐는데 금리가 떨어져서 오히려 버블이 아까는 어떻게 한다고? 금리가 떨어지면 물가가 안정된다 그랬지. 근데 안 된대. 또 하나는 대형화돼가지고 오히려 더 크게 망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 둘 다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미시 거시를 한꺼번에 해야겠다. 이런 결과값을 얻었다고. 어렵지 않지? 다시 정리. 자, 전통 경제학에서는 개별 금융회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금리를 낮추면 경기가 오히려 올라가더라. 되지? 근데
금리를 낮췄더니 오히려 버블 경제가 돼서 나라가 망했고, 금융회사가 커지면 좋은 줄 알았더니 오히려 부실이 더 커졌다. 결과 어떻게 했냐? 물가와 금융을 한꺼번에 잡아야 된다. 그래서 앞에는 미시 정책으로 된다 했는데 거시까지 한꺼번에 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뒤에는 뭐라고 해서? 거시. 자, 그럼 거시는 뭐냐? 개별 금융회사가 아니라 시스템을 건전하게 만든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예방적 규제. 뒤에 문제에도 나오지만 아까 뭐 미시는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예방적 규제. 거시는 시스템에 대한 예방적 규제. 어허, 이거 뭐야? 통사구조 반복. 자, 거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경기 변동하고 금융 시스템 둘 다 해야 되고. 자, 경기가 호황일 때 대출을 늘렸더니 오히려 경기가 더 과열. 불황일 때 대출을 줄였더니 오히려 더 망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선 그래서 완충 자본제도. 니네들이 과열되면 돈 쓰는 게 아니라 아까는 대출을 늘렸지. 과열됐을 때 저금해. 그럼 침체됐을 때 어떻게 써? 그 얘기라고. 이걸 정리한 게 이거지. 거시 정책에서는 시스템을 예방하는 건데 호황일 때도 문제가 발생. 대출을 해줬더니 경기가 오히려 과열되고 불황일 때 대출을 줄였더니 오히려 망하고. 야, 안 되겠다. 어떻게 하냐? 완충 자본제도를 하자. 호황일 때 돈을 쌓고 침체일 때 돈을 쓰고 그러면 해결이 되더라. 이 그림은 이제 거시, 미시. 자, 문제 갑시다. 적절한 것은 당연히 앞에서부터 우리 국어 영역은 뭐 하는 거다? 순서대로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묻는다. 그래서 미시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있었는데 2008년 이후에는 금리를 인하했더니 오히려 망할 수도 있더라. 아까 앞에는 뭐라고? 금리 인하했더니 물가가 잡혔지. 근데 오히려 안 되더라. 금리를 인하했더니 버블이 발생한다. 핵심 원인을 묻는 문제. 자, 미시 거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답부터 가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어 영역은 항상 뭘 출제한다? 반복을 출제한다. 그 중에서 독서는 뭘 출제한다? 여기 사실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기보다는 뭐 어구의 반복, 뭐 그건 알 필요 없고 통사 구조 반복 같은 좀 길게. 미시는 개별 기업에 대한 예방 규제, 거시는 시스템에 대한 예방 규제, 예방 규제. 아, 근데 다르대. 땡큐. 자, 나머지는 정리할 겸 잠깐 봅시다. 미시에서는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을 쓴다. 거시에서는 수능성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뭘 쓴다? 완충자본제도를 쓴다. 거시에서는 시스템 위험을 감독한다. 둘 다 자기 자본을 이용한 정책수단. 미시는 최저 자기 자본, 거시는 완충 자기 자본. 을 풀었으면 얘는 그냥 주워 먹는 거지. 경기가 사실 얘는 호황도 있고 불황도 있는데 쭉 문장을 봤더니 완충 자본 여기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거시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침체됐을 때는 완충을 써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미시에서는 최소 자기 자본 이거를 갖고 있어야 경기 침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냥 위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문제. 경제에서 특히 이런 문제를 잘 주제하지. 화살표니까. 자, 오답률 1위 한번 가봅시다. 오답률 1위 문제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 유튜브 보면은 이 얘기 여러 번 했을 거야. 국어 영역은 결국 뭐 하는 거다? 주제를 찾거나 핵심어를 찾는 건데 어떻게 준다? 반복을 해준다. 또는 어떻게 준다? 따옴표를 해준다. 얘들아 제발 이거 가지고 답을 찾아야 해.
굵은 글씨나 밑줄을 친다. 또는 끝부분에 준다. 여기는 지금 뭐야? 따옴표를 끝에 줬지. 얘들아, 통화정책은 과열은 잘 되는데 침체는 안 돼. 이게 끝 밀어 올리기래. 보기 읽고, 그 다음에 보기에서 핵심어 찾고, 선지를 하나하나 다 찾는 게 아니라 뭐라고? 따옴표 괜히 주는 게 아니라고. 먼저 확인. 여기 좁히기라 써있잖아. 끝 밀어 올리기 먼저 확인. 끝 밀어 올리기 했더니 침체기에 문제 발생. 아, 맞지? 끝 밀어 올리기 했더니 침체기에 완충 자본하니까 잘 되겠군. 땡. 끝 밀어 올리기 했더니 침체기는 안 되더라. 이게 핵심 내용이니까. 그리고 시간 있으면 2, 4, 5번까지 위글하고 연결돼서 지문 보는 거고, 안 되면 접어야지. 국어 영역은 뭘 출제? 핵심어를 출제하는 거니까. 우린 지금 이거를 풀자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수능 때, 평가원 때 재빨리 먹자. 이게 지금 장난치는 시험 아니라 평가원 시험이잖아. 이렇게 출제한다고. 그냥 경제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면 좋지. 그러나 고기 낚는 법이 더 중요하다. 어휘 문제. 요약. 자, 요 놈은 경제를 공부하자 이게 아니라 살짝 머릿속에다가 좀 집어넣고 지문을 만났을 때, 아, 이쪽 얘기인지 이쪽 얘기인지. 원래는 경제라는 거는 그 시장이라는 건 사실 기업 얘기하는 거야. 기업, 정부, 소비자, 이렇게 세 가지의, 축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상 소비자는 조금 좀 저 멀리 던져놓고, 대부분의 경제 정책은 기업이 우선이냐, 정부가 우선이냐. 자, 지난 200년을 잠깐 돌아봅시다.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1776년에 얘기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사실 조선 정조는 그냥 쓸데없이 써놓은 거고 유럽 쪽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지.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이제 개별 기업가들이 돈을 왕창 벌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는데 왕이 임금이 거기에 자꾸 개입을 해.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냅둬라. 시장에 맡겨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였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미국도 우리도 나름대로 독립하겠다. 여기하고 연결된 거야. 자, 그렇게 한 150년 정도 개별 기업들이 잘 나갔는데 문제는 그 노동자들을 너무 쥐어짰지. 그러다 보니까 1800년대 후반에 이제 마르크스 얘도 나오게 되는 거고 결정타가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물건은 생산성이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물건을 많이 만들었어. 그랬는데 노동자들한테 돈을 거의 안 주고 그냥 노예처럼 때리고 막 그랬거든. 물건을 살 사람이 없네. 식민지도 망했네. 그래서 대공황이 일어난 거라고. 안 되겠다. 정부가 개입하자.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유명한 뉴딜 정책 하는 게 바로 여기라고. 자, 그러다가 73년에 1차 오일 쇼크가 이제 벌어져갖고, 특히 중동 쪽에서 국가가 자꾸 개입을 해가지고, 막 기름 갖고 장난질을 치니까, 아, 이러지 말자. 신자유주의, 시장이 다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해야지, 나라에서 기름값 갖고 장난치니까 지구가 망한다. 이렇게 다시 된 거고. 자, 그러다가 2000년, 2001년 미국에서 또 닷컴 버블, 90년대 후반에 닷컴 기업 막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야후 이런 거 엄청나게 뜨다가 한순간에 망했어요, 다. 야, 안 되겠다. 시장은 위기에 약하니까 다시 정부가 나서서 닷컴 기업을 살리자. 이게 신케인스주의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러다가 2007년, 2008년 금융 대공황,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벌어져서 개별 기업들, 우리 그라고 연결된 거지. 개별 기업들이 막 나대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했다가 한순간에 망해버렸어. 안 되겠다. 정부가 다시 개입해가지고 조절하자. 이게 자유주의죠. 개입주의. 이렇게 된 거지. 그게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온 상황. 하여튼 경제지문 만났을 때 쫄지 말고
기업이냐, 정부냐, 어쩌다가 소비자도 잠깐 나오고, 만 신경 쓰면 된다. 이게 쭉 역사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출제하겠지. 쫄지 말고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갑시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